음, 먼저 아까 그 전체적인 그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오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제 숙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어오신 거랑 독보를 오늘 나눠 드렸을 거야, 그치? 그 예상 문제랑 독보 나눠 드렸으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풀어 오시고 오면 선생님이 답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독보 답지랑 그다음에 문제 풀으신 거 답지를 쌤이 나눠 드리면 오시자마자 답 채점부터 먼저 하시고 그게 그리고 채점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은 약 한 20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그래서 질문까지 완료하고 약 70에서 80분 정도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 테스트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정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먼저 와서 숙제 검사하고 질의응답 할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서 좀 이렇게 수업 한두 번 해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5과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6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부터 먼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t your creativity unfold. 지금 얘가 사역이다 보니까 목적어 뒤에 이제 보어가 형성돼서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원형입니다. fold는 접다고 unfold는 반이어니까 그걸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창의력을 펼치게 해둬라. 많은 사람들이 many 자체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that EI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뭐다? gift다. gift는 talent의 의미죠. 그렇죠?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재능이란 뜻도 있죠. 우리가 어떤 명사 뒤에 바로 분사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 뭘 방증하는 거야?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암기하는 거랑 그 암기한 거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이 생략한 걸 넣었느냐 빼었느냐 이런 것들도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 뒤에 분사는 뭐다? 가운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다. giving이냐 given이냐를 물어봤을 때 사형식 동사의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2개 취해져야 할 것이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given은 얘는 수동태인지라 요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가고 시작할게. 자, giving이라는 수요 동사의 특징은 기브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를 2개 취해야 될 모양을 취해야 되겠지만 기분 자체는 수동이기 때문에 수요 동사가 수동태로 되게 되면 2가지 모양을 뒤에 나타낼 수 있겠죠. 첫 번째, 직접 목적어가 하나 나온 상태든지 혹은 전치사 to를 붙잡고 간접 목적어가 그 뒤를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이 2가지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people이라는 명사 to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동태라는 거.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나오게 되면 얘는 받은이라는 뜻으로서 해석이 되셔야 될 것이고 to 목적어 하게 되면 이 목적어에게 주어진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분 하나가 뒤에 목적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s this really true?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like you 좋아하다가 아니야. 지금 뭐야? 명사 뒤에 지금 like you니까 전치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당신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you and me까지죠. 그렇죠? 당신과 나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can't, are이냐 be냐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조동사의 의문문을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비동사는 일반 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과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크리에이티브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하고 반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좀 올려볼게 잘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the following is, the following are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사 뒤에 이 명사의 단복수에 따라서 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following은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기반으로 해주신다.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시들이요? tell이냐 tells냐는 순수하게 뭘 단수냐 복수냐 단수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격관계 대명사의 선행사와의 수일치를 해주는 것이니까
examples와 맞춰주신다면 자연스럽게 tell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또 tell도 사형식 동사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 us에 문장이 형성되고 있다. 뭐 법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접속사 대 생략돼 있다라는 것도 직접 목적어로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is not a matter 문제가 아니라 뭐의 talent나 gift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죠.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but 뭐의 문제다? is matter of perspective 이 관점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필자가 나레이 법비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but B에 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어디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관점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글의 내용이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nourish it냐 아니면 nourishing이냐 또 똑같아 얘들아. perspective가 명사다 보니까 명사 뒤에 있는 ed냐 ing냐는 수동이냐 능동이냐 분사의 문제인 거지. 여기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다는 거 쌤이 다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명사고 passion and hard work라는 전치사 명사고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다라는 거 PP로서 수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왜? nourishing은 뭔가를 키우다라는 의미니까 목적어가 뒤에 언급이 돼주셨어야 돼. 그치? 그래서 목적어 없고 전명구가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PP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글의 전체 요지라는 게 뭐야? 결국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창의성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뭐만 있으면 열정과 하드워크만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키워질 수 있는 게 키워질 수 있다는 관점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 요지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지나 주제에 대해서는 쌤이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놨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물론 이 글의 전체 어떤 제목으로 쓴 이 소제목조차도 작지만 빛나는 이라는 의미 자체도 시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You would probably think of. think of 동명사 잊지 마시고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고 넌 아마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지 몰라요. 뭐를요? 펜슬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To write. 쓰거나 or drawing이냐 draw냐 보고 있죠. 오, 그러면 여기에서 펜을 쓰는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두 가지의 연장선이니까 to draw가 병렬 구조가 될 것이고 그 to는 뭐가 생략이 돼서 우리 접속사 뒤에서 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펜슬을 사용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You might not imagine. 당신 상상하지는 않죠. 펜슬을 실제로 뭐 하기 위해서? To be being. Creation of itself. 그러니까 상상하다라는 이 동사의 특징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상상하다의 동사의 특,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동명사의 목적어가 펜슬이 아니라 뭐라는 거? 첫째, 빙이라는 거 판단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된다는 걸 상상하진 않을 거야. 뭐가? creation itself. 그 자체가 창조물이다라는 거.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메이진의 목적어가 being이라면 동명사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동명사 앞에 쓰인 이 펜슬의 명사는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의 주어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지. 동명사의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 그럼 당신이 그러면 의미상 주어라는 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은는 이 가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은 상상하진 않을 거야. 연필이 실제로 뭐가 되는 건 창조물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In fact 연결사 체크해라. In fact 사실은 named 다음에 Dalton M. Getty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named 특도 그래 얘들아. 명사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갈까? 대표적인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쌤이 calling이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얘네들이 뭐 call뿐만 아니라 call, name, elect, consider, appoint 이런 동사들도 있거든. 5형식 동사 패턴이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call name만 쓸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명사로 쓰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라고 부르다, 이름짓다, 선출하다, 간주하다, 임명하다. 아까 부른 동사들. 그러니까 부르다, 이름짓다예요. 근데 이제 ing, 명사 뒤에 ing가 있으니까 얘를 얘라고 부르는 이름 지은 명사야. 그러니까 부른 애도 얘고 이름 지은 애도 얘란 말이야. 능동일 때 말이지. 그치? 근데 네임드만 이번엔 써볼게. 자, 네임드 하게 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얘가 과거 동사로 쓰이지 않는 한 PP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명사로서 취하는 형태에서 PP가 나왔다라는 건 목적어가 주어로 빠진 형태에서 이 모양을 취한다는 거잖아. 예를 한번 내볼게. 사람들은 이름 지었어. 미스터 강을 이름이니까 몬스터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럼 미스터 강 이퀄 몬스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는 이름을 지어진 거잖아. 그럼 미스터 강이 주어로 빠졌으니까 was name 다음에는 목적격 보어인 몬스터 하나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취할 수 없다고 배우는데 명사 띵 나왔으니까 얘 목적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우리가 PP의 수식어를 할 때 딱 요 모양만 갖다 쓰는 거잖아. 그치? 수식어를 할 때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name 뒤에 명사가 2개 언급됐을 때는 우리가 능동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명사가 목적어가 빠진 상태에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 명사가 하나 있을 때, 즉 보어 이처럼 하나가 있을 때 우린 얘를 뭐로 쓰인다? 수동으로 쓰인다. 그럼 능동일 때 2개가 아닌 하나만 나왔다? 그럼 목적어가 빠진 형태의 예일 테니까 불완전하다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네. 조금 쌤이 구구절절이 너무 따바리따바리 설명했나? 그래서 능동일 때와 수동일 때를 확실히 명사의 개수로 구별하시고 명사가 능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좀 설명이 길었는데 named 다음에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왔다는 건 이렇다라고 이름 지어진 한 남성 이렇게 수식어로서 깔끔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name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본동사는 여기 looked 여기 있었죠. Looked at the pencil as a R. look at 보았다 A를 as B로서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죠. look at 보다 see regard consider think of는 안 쓸게요. look upon A를 B로서 보다를 대체할 수 있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널튼이라는 사람은 결국 연필을 뭐로 써봤다? 예술 그 자체로 써봤다. 그러니까 예술을 만들려는 어떤 행위의 도구로서 본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연필 그 자체를 예술로 본 거죠. Not just as 또 뭐뿐만 아니라 수단이죠. means 수단뿐만 아니라 to create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선생님이 대명사 선행명사를 옆에다 써놨어요. 왜? 펜슬과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예술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means라는 동사가 아니죠. mea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확장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mean은 우리가 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미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미는 영어로 뭐죠? meaning이야. 의미는 영어로 meaning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means가 말이지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수단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 자체는 수단들도 됩니다.
단복수가 다 되는 명사야. 그러니까 S 붙었다고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단복수 다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단순지, 복순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누구냐? 앞에 이렇게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어가 있으니까 단순 거죠. 그렇죠? 어가 없다면 복수로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선생님 말 속도 어때? 좀 오랜만에 내신 대비해서 또 선생님이 말이 빠른가? 선생님은 나름 충청도 사람입니다. 말이 원래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난 죽어라 빨리 했는데 애들은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means까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Dalton은 was like. 우리 be like 하게 되면 우리 비동사 뒤에 전치사라고 생각해야 돼. 뭐죠? 같답니다. 같다. 왜 이래?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대부분의 스컬프터와 같습니다. 스컬프터야, 얘들아. 스컬프터가 아니라 스컬프터는 이제 조각하는 사람이죠. 그냥 쟤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조각자와 다 동일합니다. 물론 뭐 여기 other 뒤에 복수명사 같은 거 잊지 마시고, 그렇지? another 뒤에는 on이 붙었으니까 단수명사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튼도 그냥 다른 조각가들과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야. 요 인댓이라는 것과 인위치라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주셔야 되는데, 첫째, 인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으로서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사를 뭘로 보죠? 형용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의 구분법은 뭘로 가셔야 되냐? 물론 지금 위치상 문제는 없습니다. 왜? 지금 문장이 끝났잖아. 주어는 같습니다. 다른 조각자들과 같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리고 문장이 끝난 뒤에 나왔으니까 배경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sculptor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올 수 있으니까 뒤에 있을 완전한 문장, 대시 됐든 위치가 됐든 어쨌든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그 완전한 문장을 읽어보시고 sculptors를 꾸며주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이유를 말하는 부사가 되는 것인지 그걸 이제 구별하셔야 돼. 그가 일했어, 작업을 했어. 뭐와? 커다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점에서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그가 커다란 물체를 가지고 작업한 조각자이다 이렇게냐? 그러면 그가 큰 물체를 가지고 일했던 조각자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죠. 왜? 이 주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주어 동사를 써서 수식어를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수식어가 아니라 뭐다? 그냥 커다란 물체를 가지고 일하는, 작업하는 다른 조각자들과 똑같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however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챙겨두셔야 돼. 무슨 얘기냐? 분명 앞에서는 그냥 일반 다른 조각자들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냥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달튼이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해 줘야 되겠어? 좀 독특한 창의자다,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 시작이 however였습니다. 어느 날 in his 20s, 20대 때 그가 보았어요. 아름다움을 보았어. 어디에서? small living things, 작은 살아있는 것들, 뭐 개미나 스파이더, 거미와 같은 작은 살아있는 것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wanted, 여기서 wanted의 병렬 구조는 누구야? 항상 그렇듯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 뒤에 나온 동사의 모양의 주어는 계속 동일한 것이니까 병렬 구조의 동사 모양은 항상 찾아주셔야 돼. wanted to share,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뭐를? this perspective, 이 관점 뭐니 얘들아? 이거죠.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관점. 이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가 이제 핵심이고, 중요한 건 또 여기 어법 하나, 요 리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우린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형용사입니다. 얘 살아있는, 얘도 뭡니까? 살아있는 이란 뜻이야. 그치? 리빙은 뭐만 가는?
형용사인데 명사 수식만 가능. 원래 형용사라는 건 명사 수식과 뭐가 가능해? 보어가 가능하지. 근데 살아있는 애 똑같은 뜻의 뭐? 얘는 명사 수식만 가능한 거고 얘는 보어만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구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는 뭡니까? things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alive 쓰면 안 되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자, 그 다음 그는 보았어요. 펜슬을 on his desk.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보았어요. 잠깐만. 그러면 뜬금없이 연필 보았다는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테니까 연결고리는 어떻게 잡아야 돼? 왜? 이런 것들이 이제 A, B, C 순서 추론에서의 가능성이잖아. 앞에서 있는 작은 것들의 관심이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펜슬이 되는 거야. 그리고 picked, 집었어. 그것을 집었어.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2학년 때, 중학교 때. pick up은 무슨 동사? 우리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플러스 이런 걸 부사라고 하죠.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한 단어를 부사라고 합니다.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를 했죠. 지금처럼 대명사가 목적어로 취하게 되면 pick up 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만 있어야 돼? pick과 up 사이에만 나와줘야 돼. pick it up 이런 식으로. check it out. 그치? pick it up. 이렇게 대명사는 가운데만 나와야 되고요. 일반 명사가 나와야 됐다. 그럼 여기에 펜슬이 나왔다. 그러면 pick the pencil up 도 가능하고요. pick up the pencil도 가능하고요. 일반 명사는 가운데도 뒷자리도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거 잊지 마시고 요거 위치 체크 잘 해주세요. 병렬 구조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는 연필을 보고 그걸 집어들어 and started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A, B 그리고 C로서 병렬 구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start tick 동사에 아따고 아이고 또 전기 올랐어. 미안. start의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는 게 동명사와 뭐가 있어야 되나? to carve가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뜻도 같고요.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뭐 이게 병렬 구조가 된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맞춰줘야 되겠지만 ing 투부정사 둘 다 써도 됩니다. 그것의 어떤 leads 앞부분을 이렇게 깎기 시작했어요. with 뭐와 함께? sewing needle 바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꿰매는 바늘 있죠. 일반 바늘. 그리고 very sharp blades 아주 날카로운 날, 그렇지? 아주 날카로운 날과 그런 바늘과 함께 그것을 끝부분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he lead, 그 연필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very fragile and sturdy. sturdy는 fragile의 정확히 반이어 관계입니다. 이렇게 선택형 문제일 때는 항상 어휘에서의 동반이어 관계, 동연 아니죠. 반이어 관계라는 거 명심하시고. fragile이 약간 취약한이란 뜻이니까 sturdy는 견고한, 단단한. sturdy 아니야. sturdy야. sturdy. 형용사로서. 그래서 fragile의 동의어로서 우리가 breakable, frail, feeble 이 세 단어 정도는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취약한이니까 연약한, 취약한이니까 이거 뭐 vulnerable도 한번 써볼까요? vulnerable 취약한, 약한 이런 뜻이죠. weak란 뜻도 있고요. weak는 너무 쉬워서 이렇게 약한, vulnerable, weak도 같이 써볼게요. and 그리고 easily snapped and broke as he applied his tools. 그러니까 그의 그 도구를 적용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to cause to come into contact with.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영영풀이를 좀 써놓은 겁니다. 우리 양명요고 영영풀이 문제도 하나 있었죠. 그죠? 어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1번 apply가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살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치?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일으키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약했다라는 단어 잘 챙겨두시고. 그래서 여기 sculpting 한번 보시게 되면 ing로 시작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뭐 우리가 ing가 명사와 함께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동명사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ing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있을 때 이 ing는 이때 수식어로서 얘가 주어로 쓰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ing 하는 명사가 동사입니다. 혹은 ing가 이번엔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 정보? 주어 정보를 보통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동명사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각을 한 뭐와 함께 such tiny tools in the list 그 연필 끝부분을 으로 작은 이 도구와 그렇게 작은 도구와 함께 조각을 한 것은 굉장히 하드워크한 거야. 아니 연필 자체를 어떤 스컬프팅의 도구로 생각한 거니까 저렇게 약한데 말이야. 즉 it took weeks and sometimes months or years of concentration 이러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 명사가 어디 뒤에 나오게 되면 시간 명사 weeks, months, and years가 나왔잖아. 그때 이 take는 무슨 뜻이야? 걸리다 라는 뜻이야. 그만큼의 시간이 쓰이다, 걸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스컬프팅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작은 도구를 가지고 스컬프팅을 하는 것은 몇 주가 걸렸었고 때때로는 몇 달도 걸렸으며 또는 몇 년도 걸렸어. 뭐가? concentration. 집중이. 그치? 여기서는 집중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거야. 1번 얘도 집중. 또 뭐가 있죠? 많이 쓰이는 단어? 농도라는 뜻도 있죠. 농도.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이어를 말씀드리는 건 영영풀이를 위해서야. 우리가 해석을 해봤는데 저게 농도로서의 해석이 나왔다? 우린 틀렸다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한 도구를 가지고 조각을 한 달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지만 여기를 문장 넣기 포인트로 넣었다라는 것은 지금 달튼의 좀 특이한 어떤 새로운 관점에 대한 생각을 지금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조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죠. 그는 천천히, steadily, 아주 천천히,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improved,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and turn, 요거 별표 쳐두시고 여기 오과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턴하면 떠올릴 수 있는 전치사가 딱 떠올라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턴이라는 동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o가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A into B 하게 되면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의어로서 많이 쓰이는 특히나 그냥 동의어, 의미상의 동의어가 아니라 전치사 to도 가능해 얘들아. to나 into. 전치사 to나 into를 같이 쓸 수 있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턴 말고도 뭐 있어 얘들아? change 있어. change. 그 다음에 transform. 변형시키다. A를 B로 변형시키다. 바꾸다. 하나 더. convert도 있습니다. convert. A를 B로 전환하다. 바꾸다. 이렇게. 동의어는 무조건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 빈칸 추론이나 제목을 만들 때 말이야. 원래 있었던 본문의 단어를 가지고 결코 쓰진 않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용도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이유입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관련된 동반이어는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두 번째 학기 둘 때는 테스트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의 영감들이 into 뭘로 바꾸는 거야? pieces of artwork, 예술 작품으로 바꾼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기술을 발달시켜 어떻게 됐다? 결국 예술 작품으로 승화했다. 바꿔놨다. 영감 자체를. 관련된 속담은 어디 나올 때 쓸 수 있겠니 얘들아? 속담이라는 거 조금 고전 문제긴 한데 옛날에는 그 모의고사 문제 유형의 속담 문제가 나온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내신에서는 그게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그게 없어졌지만 내신에서 내는 학교는 덜어 있습니다.
속담 뭐겠어? 당연히 주제, 제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거북이 생각하면 되겠죠. 꾸준함이 결국 천천히 하고 꾸준한 게 결국 레이스의 승자인 것이다. 이거 뺄까요? 이렇게. 요거 별표. 요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 오과의 핵심 어법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먼저 이제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간단한 선생님이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쓰는 건 조금 이따가 쓰는 시간 드릴게요. whoever나 whatever나 whichever부터 써야 돼.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세 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요 whichever 얘네들은 전부 다 관계대명사에서 온 친구들이라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문장 패턴 자체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온다든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나 보어 따위들이 없는 소위 불완전한 구조의 형태를 취해야 돼. 그러면서 이 문장 덩어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다? 명사와 부사 역할 정도다. 이 덩어리가 명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명사, 언제 부사 역할을 했냐면 뭘로 구별한다? 자리로 구별한다. 동사의 앞자리나 혹은 뒷자리, 앞뒤나 전치사 뒷자리에 우리가 포진을 하게 되면 우린 그 친구를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기점으로 문장의 앞뒤, 물론 삽입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문장의 앞, 뒷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 친구들을 부사라고 한다. 해석의 차이는 명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든지, 어떤 거든지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 부사는 든지에다가 간에 하나 붙이시면 돼. 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뭐든지 간에 상관없다.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다. 상관없다의 의미를 좀 더 가미시키시면 돼. 이 두 개가 먼저 구별이 되셔야 돼. 그래야 얘가 이제 명사로 쓰였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차이가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자체는 명사, 부사에 다 쓸 수 있는데 명사로 동의어로 우리가 쓸 때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 anyone, who랑 바꿔 쓸 수 있다. 같이 쓸까? who나 whom으로, 그렇지? 요 의미. 그래서 누구든지를 의미하고 부사는 뭐였니? 상관이 없다란 뜻이라 했어. 그렇지?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no matter가 들어가는 거야. 상관없다. no matter. 누구든지 who, whom, 불완전한 문장. 그렇지? whichever 같은 경우, whatever 같은 경우는 동일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나 부사 역할이 anyone을 뭘로 바꾸면 돼? 띵으로 바꾸면 돼. 그리고 whom을 자연스럽게 which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역시 상관이 없으니까 no matter which나 이건 둘 다 쓸게. which나 밑에 was, whatever는 was로서 변형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이제 상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럼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가 curved 했습니다. 동사 뒷자리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명사 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조각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whoever 사람을 조각할 수는 없고 또 참고로 이 however는 whatever와의 비교 문제로 많이 나오죠. however 말 나온 김에 좀 마저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whatever와의 비교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however 같은 경우는 어순이 뭐부터? 형용사 부사가 먼저 베이스가 깔리고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언급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무슨 역할? 얘는 부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어디 앞에서? 그렇죠. 문장 앞에서. 오, 나이스.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일지라도 부사하게 동사일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양보의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자리만 판단하셔서 보셨을 때 우린 명사만 찾으면 되니까 however는 부사 역할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얘는 후보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누구든지가 아니라 뭐든지로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전부 다 조각을 했습니다. He could think of. 여기까지가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 그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조각을 했습니다. From 뭐부터 뭐까지? From farmhouse부터 to framing hot hammer나 or at the very tip of the pencil. 연필 바로 우리 더벨이 명사하게 되면 바로 그 명사라는 뜻이야. 매우 아니야. 바로 그 명사. 바로 그 tip of a pencil. 연필 끝에다가 모든 다 집부터 해머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means, 이번에 means 나온 애들아 뭐라고? 수단이라고, 수단. 뭐 하는 수단? writing, 글을 쓰는 수단, 즉 연필이 turn into, 자 이번에 뭘로 쓰였니? 목적어 없이 쓰였지 얘들아. 얘는 그럼 뭘로 쓰인 거야?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 이게 갑자기 왜 자동사 이야기냐? 아까는 turn 다음에 A into B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A가 B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목적어를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로 바꾸다. 근데 주어가 목적어 없이 turn into B가 돼버리면 이번엔 누가? A 없이 주어 자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B로 바뀐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바로 주어일 땐 자동사. 근데 주어의 행위, 그 바꾸다라는 말의 주체가 되는 게 목적어야. 그러면 이제 그걸 타동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A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가 뭘로 바뀌는지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글 쓰는 수단인 연필인 것이 뭘로 바뀐 것이다? 하나의 물체. 이 원더는 동사 아닙니다. 얘 동사 아닌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전치사 뒤에 있잖아. 명사야. 그치? 명사 원더 무슨 뜻이야? 경이로움이 있지, 그치? 경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위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경이로운 어떤 물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덜튼 자체가 took a new perspective. 그렇죠. 조각을 해야 될 대상으로 바꿨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게 이 글에서 말하는 new perspective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어 변형으로 해가지고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도 괜찮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요지로는요, 달튼의 업적이, 작품이 보여줬다. 뭐를? 창의성이라는 게 누구로부터 온다? Taking a new perspective.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새로운 관점만 있으면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즉, looking at the world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뭘 만들었어? 일반적인 것들을 turn into 뭐로 만들었다? special artwork로 바꿨다. 또 여기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 turn into 체크. 아까 동사 이 오과에서 중요한 동사기 때문에 쌤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into, to 둘 다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 좀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쌤 저기 테스트만 세팅해주고 금방 또 오도록 할게요. 좀만 쉽시다. 자, 시작할게요. 본문 3. 오케이. 일부 사람들은요, can use their body parts.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로써? 도구로서. 뭐를 위한 도구? creative art. 예술, 이 창의적인 예술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몸의 일부들을, 신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ing는 항상 얘기하듯 함으로써, 방법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서 moving them, 그것들을 움직임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 가로 열고 닫고 해도 충분히 썼지만 이 body parts가 되겠죠. 몸의 어떤 일부분들을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imaginative, imaginable. 요 imaginary, 이 세 개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 imagine 자체가 상상하다니까 imaginative 하면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ble 하면 상상할 수 있는. imaginary는 상상의라는 뜻이야.
오케이? 상상의 방법, 할 수 있는 방법, 풍부한 방법.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 그게 여기서 말하는 creative art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리지널, 원래 여러분들 원래의란 뜻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데 독창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creative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그렇게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From the right angle, a hand can be seen as two soccer players. 올바른 어떤 각도로부터 하나의 손이 보여질 수가 있어. 역시 수동태로 쓴 거 주의해 두시고요. 뭐로써 보여질 수가 있냐면 두 명의 어떤 축구 선수가 competing for a ball, 이 공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금 two soccer players로 보셔도 물론 되지만 여기 이제 ing가 행위자가 얘잖아, 얘.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사로 보시면 돼요. 공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두 명의 축구 선수로서 보여질 수가 있다. 하나의 손이. 또는 sprinter, 이 달리기 선수로 보여질 수 있다. 어떻게 하는? anxiously waiting for the start gun. 그렇죠? 이 시작을 쏘는 총이 얘기했죠. 스타트건을 기다리는, 아주 긴장하며 기다리는 스프린터라는 것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두 명의 사커 선수로서 보여질 수 있고, 명사 1, 스프린터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손이 하나가 어떤 적절한 각도로부터. 이 예술 되게 유명한 예술이죠. 그렇죠? 빛의 각도에 따라서 뭐 그림자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어쨌든 waiting for 명사가 to 동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투부정사의 수식어라는 것도 좀 체크해 두세요. 요 건에서 끝나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waiting 다음에 for 명사가 to 동사하는 걸 기다리는. to fire. 발사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단거리 선수, 육상 선수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자, as 다음에 지금 ed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이전에 ed나 ing가 있다는 건 항상 그렇듯 접속사 다음에 ed나 ing가 나온다는 건 우리 분사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아까 분사 앞에는 항상 주어 동사의 비동사 정도의 개념이 생략되어 있겠죠. 묘사되어지면서 묘사하면서. 그러면 능동의 수동태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겠고, 그지? 얘는 목적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동사들이죠. 묘사를 하면서, 되면서. 그리고 any rails workers, 이 사람의 작품에 묘사되어지면서 진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서 손이 보여질 수가 있다. 각도에 따라서, 그렇지? 여기에서도 fire가 이제 to be fired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자타동사 차이이기 때문에 주어 자체가 그 동작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동사의 패턴으로서 써주시면 됩니다. 발사하다. 그 다음 여기 이 파트는 없는 연결사를 쌤이 한번 여기다 체크해보자는 취지에서 넣어본 건데 likewise나 in addition의 특징이 뭐니? 연결사의 공통점? 추가 연결사입니다. 추가 연결사. 또 뭐가 있어? in addition 말고도 similarly, likewise 이런 추가 연결사 likewise 했죠. 그렇죠? likewise 했고 요거만 하면 되겠다. similarly 정도 하나 추가. 이탈리안 예술가 이 주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can create amazing illusions with his handles. 그의 손의 예술. 그러면 앞에 손예술 1, 손예술 2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 연결사를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거. 항상 추가 연결사의 특징은 뭐야, 얘들아? 얘네들의 역할이 결국 예시 두 번째를 말하기 위한 장치거든. 그치? 그래서 쌤이 요걸 하나 넣자라는 취지였고, 요거와 비슷한 연결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further나 이제 furthermore나 혹은 뭐 moreover 같은 추가 연결사도 있거든. 근데 얘네들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부연 설명, 추가 설명. 이 추가 설명의 개념의 추가 연결사나 약간 similar와 likewise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근데 똑같은 추가 연결사인데 얘는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말하기 위할 때 쓰는 장치.
얘는 예시 1, 예시 2를 반복할 때 쓰는 장치.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illusions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는 능동으로서 수식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지? 놀라움을 주는 착시현상. 손을 가지고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의 예술적 실험은요. 뭘 가지고 하는? 손을 가지고 하는 예술적 실험은 began. 실험이 시작된 거니까 역시 자동사라서 뒤에 전명구가 바로 나오고 있는 거야. 1990년에 시작했어요. 참고로 in 플러스 과거년도는 특정 시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have pp 안 됩니다. 알겠죠? have pp 안 돼요. 특정 시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과거만 됩니다. 체크해 주세요. 1990년에 그는 시작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start는 아까 ing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투부정사로 나왔네. ing도 가능합니다. 바디 페인팅 테크닉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그러면 1990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우린 얘를 관계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뭐 완전한 문장 취하고 있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까지. 그래서 위치는 될 수가 없어요. For a variety of purposes.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Like 뭐와 같은 광고나 exhibition. 전시회와 같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손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이 페인팅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he was an art major and his interest wildlife protection까지가. 그는 또 한 명의 누구였어? 주요. 그리고 그의 어떤 뭐에 관심? 와일드라이프, 야생의 어떤 보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는 아트 메이저였고 예술가이자 그의 어떤 관심이 뭘 이끌었다? 인과동사야 얘들아. 여기서도 또 핵심어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무슨 동사? turn A into B와 마찬가지로 lead도 마찬가지 얘들아. lead라는 동사도 원래는 A 다음에 to B를 쓸 때가 있어. 그땐 얘가 전치사야, 전치사. 근데 A 다음에 to 동사를 쓸 때가 있어. 그때는 뭐야? 얘는 부정사야, 부정사. 투부정사. 그럼 결론은 똑같아 얘들아. A가 명사로 이끌다. A를이라고 하는 게 좀 좋겠다. A를 명사로 이끌거나 명사하게 이끌다가 되는 거야. 누가? 주어가. 그럼 주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B가 되거나 동사를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야. 인과관계. 그러니까 야생보호에 대한 관심이 뭘 이끈 거야? 그가 뭐가 되도록? To increasingly involving in handimals. 손으로 만드는 동물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handimals라는 것에 포함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종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해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 그래서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involved와 involving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 비동사와 같이 엮여진 친구잖아. 그치? 지금 increasing라는 부사 때문에 그 둘이 떨어져 있을 뿐. involving도 그렇고요. 동사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 패턴의 비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involving이냐, budin이냐. 왜? 둘 다 명사의 관계를 취할 수 있는 건 똑같잖아. 능동태의 목적어로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둘 다 올 수 있는 조건이지. 그치? 그러면 뭘로 구별하시냐? 주어는 여기에 종사하는 중이다. 이 안에 종사된 주어이다. 주어는 이 안에 종사되어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구별하셔야 되냐면 앞에 수식을 받거나 혹은 보어가 될 수 있는 주어와의 대상이 그냥 보시면 돼. 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상하위 관계로 보자. 누가 상위 관계고 누가 하위 관계인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상위 관계인 거야. 얘가 하위 관계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하위 그룹인 거야. 얘가 상위 그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명 인발빙이냐 인발브드냐의 단순 비교 문제를 물어보면 이건 쉬운 문제가 돼버려. 근데 이렇게처럼 인발브드냐 인발빙이냐를 물어보면 뒤에 목적어 있으면 정답 인발빙이고요. 인명사 있으면 정답 인발브드예요. 그래서 인명사 나왔으니까 정답 인발브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낸다고. involving과 involved in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어차피 뒤에 오는 명사는 똑같으니까 상하이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걸 구별해서 찾아주셔야 돼. 물론 이렇게 나오면 쉽게 잘 나온 거고, 그렇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에 그가 이 핸디멀의 종사게끔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예술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거. 지금 바디 파츠로 하는 예술 행위에 대해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거나 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animals, 동물들은요. he creates, 그가 만들었어. 목적 없죠?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그래서 생략돼 있는 거야. 손으로 만든 그 동물들은요. 자, 동물들이 주어니까 르기냐 르갱이냐. 에이, 얘는 본동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지금 본동사죠. 그렇죠? 뭐뭐처럼 보입니다를 쓰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형용사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왜? 르기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어가 나와 주셔야 돼서 realistic이 형용사로서 컬리는 부사니까 될 수 없고요. realistic만 가능하죠. 그 동물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서 소된 용법 역시 인과관계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어떻다? 아까 배웠던 뭐 나왔다? whoever 나왔다. whoever, whatever, whomever, however 다 나왔네. 그치? 어디 자리니 이번에? look at이라는 동사 앞자리니까 저 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명사 말이야. 그치? 그럼 명사로 될 수 없는 친구들 먼저 배제하시면 however는 될 수 없다는 생각. 미안. 실수. 얘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죠. 얘가 본동사 앞자리에 누가 있다? whoever가 있으니까 얘는 명사. 그리고 however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동사 앞에서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조건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whomever는 목적격 어순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주격 어순이니까 얘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게 되면 whoever냐 whatever냐 그러니까 사람이냐 사물이냐 차이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뒤에 보시면 may not realize at first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물이 깨닫는다는 말은 또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whatever보다는 누구? whoever가 될 수 있겠고 대체어로선 anyone who가 있다라는 거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바라본 누구든지 다 깨닫지. 처음에 깨닫지는 못해요. 뭐가? 데디아를, 와디아를. 역시나 realize의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의 대신 완전한 문장이 필요하고 명사의 왓은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필요하니까 주어, 동사, 페인팅이 됐든 페인티드 핸즈가 됐든 어쨌든 얘가 보호의 역할을 하니까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구나. 그래서 that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처음엔 그게 뭐라는 거? 그것들이 ing, pp가 그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이 명사가 이 수식받는 명사가 그 수식하는 ing, pp의 주어야, 행위자야. 그러니까 얘가 직접 그걸 하느냐, 당하느냐, 능수동 갖고 판단하면 돼. 그럼 손이 그린 게 아니라 그려 진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pp가 체크되셔야 되겠죠. 그 손으로 그려진 그 손, 그것들이 손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 여기에서 일치불일치 포인트로서 여기 포인트 좋은 거 여기 밑에 좀 있으니까 요거 영어로 된 거 한번 써보시고 어쨌든 예술가 두 명이 나오죠. 눈에 띄는 손으로 작품하는 두 예시가 나왔었고요. 또 예술이라는 건 뭐로서 표현할 수 있다? 또 독특한 수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제목으로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여기 일치불일치 한번 해볼래? 다니엘은 어떻다?
데니엘의 소나트는 일루시브, 아까 뭐라고 했죠? 일루시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약간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 그의 핸디멀스가 실제다? 아니 실제는 아니었잖아, 그렇지? 체크될 수 있어야 되고, 핸디멀스는 are animals, 동물이었는데 누가? 이 데니엘이 손으로 그리는 핸디멀스, 그렇지? 핸디멀스였다. OX? 쌤도 헷갈린다. 핸디멀스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관심으로써 핸디멀스를 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었죠? 페인팅, 바디 페인팅 테크닉을 사용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광고나 이런 걸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동물은 아니고 손으로 그린 예술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O가 될 수 있겠네요. 챙겨주시고요. 본문사 보도록 할게요. Nature in Play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연에서 작동하는 자연. 자, 창의적인 사람들, 마인즈들, 그러니까 창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한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그들은요, catch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그들은 모든 실마리들을 잡아내죠. 어디? 자연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and 다음에 또 동사 모양은 항상 뭐 해라? 병렬 구조 맞춰주셔라. 아하. respond in noble ways. 이 노벨이 참신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이 이제 그 요런 단어들의 연장선으로 가는 거죠. creative는 아까 얘기했던 뭐 오리지널,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롭다라는 거 다 똑같은 얘기죠. new way도 마찬가지죠. 노블은 귀족이라는 의미죠.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다요? 관찰한다. 그들의 어떤 주변의 것들을 관찰한다. 뭘 가지고? keen eyes. keen은 형용사로 예리한의 의미죠. 예리한 눈을 가지고. 두 번째, get inspired, expired. 소멸하다는 뜻이고, inspired가 영감을 얻다라는 뜻이죠. get inspired는 수동태입니다. 챙겨두셔야 돼요. 첫째, 그들은 주변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해서 영감을 얻고 add a little artistic touch, 작은 예술적 터치를 가미하며 and put into, 그것을 어디에다 넣는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한 세트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put into life의 목적어가 지금 필요해. 그 목적어가 which가 아니라 뭐가 되셔야 돼? what이 되셔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put into life.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ake a look at billboard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요거 표 보란 얘기고, 설명이 그 다음 나옵니다. 한 여성이 요걸 봅시다. 이 golden hair smiles at you. 이 밝게 빛나는 금발머리를 한 여성이 smiles at you, 너를 보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when the sun set, 태양이 졌을 때 그녀의 헤어는 glows red, 붉은색으로 빛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color of her hair, 그녀의 헤어, 머리 색깔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헤어 색깔이 변한다가 본동사가 되겠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얘가 변한다니까 주어가 직접 그 동사의 주체니까 자동사죠. 문장이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본동사는 나올 수가 없고요. 뭐가 나와야 돼? 분사구문이 나와주셔야죠. 부사로서. 뭐에 의존하면서 the time of day, 어떤 낮 시간의 어떤 시간에 의존 따라, position of the sun, 태양의 어떤 위치에 따라 그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At night, 밤에는 her hair, 그녀의 머리, 헤어 색깔이 pitch black 색깔로 보이게 되며, 이것은 잠깐만, 그럼 이시냐 위치냐의 차이는 뭐야 얘들아? 얘는 그냥 대명사고
which는 뭐야? 접속사에다가 대명사를 합쳐놓은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접속사의 유무잖아.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다는 건 뭘 방증하는 거야? 본동사의 확장을 방증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could never be reproduced라는 본동사 확장을 보셨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any artificial natural means, 어떤 그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여기에 내추럴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어? 지금 이 여자의 머리의 색깔이 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낮 시간이나 태양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 자체가 내추럴이죠. 이 자체가 내추럴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뭔데? 피치 블랙으로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인위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 때문에 artificia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뭘로는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야? 인위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이게 자연적이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지? 어휘추론 같은 거 좀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이 네이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예술의 형태를 지금 말했다면 이번엔 또 두 번째 in addition도 마찬가지로 또 추가 연결사의 패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Edgar Artist 이 사람도 goes even further in his work. 그의 작품 속에서 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뭐로 유명하냐면 be famous for, 요거 전치사 좀 기민하게 반응하자. to는 누구누구에게 유명한 거고요. as는 뭐뭐로서 유명한 거고 for는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야. 이 세 개는 구분합시다. be famous for his beautiful dress design. 그의 아름다운 의상 디자인 때문에 그는 유명합니다. However, 하지만 seldom이 동사에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죠?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little. 거의 못 맞이한다죠. 펜이나 붓으로 그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아요. 셀덤이 문장이 앞으로 뛰쳐나가면 우리 최근에 랭크 77에 했었던 부정어 도치가 있었죠. 최근이 아니구나. 최근에 했었던 건 저거죠. 장소나 어제 했었던 거죠. 그제라. 셀덤이라는 부정어가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무슨 어순? 의문문 어순을 취한다라는 거야. 이 부정어 어순의 특징이죠. 그죠? Does he draw? 이렇게 어순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의 설계의 디자인은요, 결국 come from 어디에서 온다? everyday object, 일상생활의 물건들에서 오게 되며 그는 cuts out, 잘라내요. 구멍을 잘라내. 종이에다가. 그리고 gorgeous dress design, 아주 멋진 드레스의 디자인이 are borrowed from 뭐로부터? real world. 실제 세상이라는 건 여기서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빌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빌려온다는 건 이 작가가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간접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건 그냥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한다? 자연이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의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이 예술가에게 가져다준 자연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는 그의 영감을 얻는데 from 뭐로부터? golden leaves. 이렇게 빛바랜 어떤 leaves, 나뭇잎. In a autumn garden, 가을의 어떤 그 정원에 있는 이 노란색, 골든색 나뭇잎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From A에서 to B까지. 파란 하늘, 여름 하늘에
파란 하늘에 걸쳐 cars and buildings on busy city street. 이런 바쁜 도시의 자동차들과 빌딩들 이런 곳에서 영감을 합니다. From A to B에 to C까지 나왔죠. 그럼 쌤이 방금 뭐라고 해석했어? 중간에 있는 to 명사는 어떻게? From A부터 to B에 걸쳐 to C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야. 근데 중간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은 것 뿐이죠. 제목 뭡니까?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호작용하는 예술 작품의 예시들, 그지? 크리에이티브 피플들은 알고 있어. 어떻게 사용할지, 자연을.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표현할지. distinguish it. 무슨 뜻이니? 구분되는 방법으로. 그치? 구별되는. 그러니까 독창적인 방법이라는 걸 저 distinguish, 뛰어난이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giant canvas. 보도록 할게요. 대형 캔버스. 자, 보시면 For many street artists, 많은 길거리 예술가들에게 도시는요, 어떤 도시? 이 도시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들, 형용사들이 있네.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필요하고요. 위치는 불완전한 문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문장 보시면 They live, live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하니 where이 되겠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거 니네들 특히나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원래 있던 거 그냥 요것만 딸딸 암기해서 가시면 이게 변형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저기 될 수가 있어. 원래 본문에는 where they live가 나오겠지만 위치도 가능한데 그때 대신 뭐가 있어야 돼? 뒤에 in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where로 외웠는데 엄마 여기 갑자기 왜 위치가 나와? 그럼 뭐까지 보셔야 돼? live 뒤에 in이 있는지까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인위치로 본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겠지만 뒤에 있는지도 잘 보세요. 어쨌든 뒤에 in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is the canvas for their artworks. 그들의 예술 작품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캔버스가 되는 거죠. 도시가 캔버스래. Though, 비록 그들의 작품이 is not considered. 역시나 아까 요거까지 할 걸. name 아까 기억나? call이라는 동사와 name 말 나온 김에 다 쓸게. call, name, elect, consider, appoint 있잖아. 아까 무슨 뜻이야? 부르다, 이름짓다, 선출하다, 간주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뭐라고? 명사라고 간주하는 거야. 아까 내가 명사라고 생각했지만 이 자리가 보호기 때문에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명사 두 개 가지고 이제 어법질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쌤이 명사를 대표적으로 쓴 것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 consider, 지금 consider 나왔으니까 be considered 뒤에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명사가 하나 나오거나 와 이러노? consider consider 헷갈렸어. consider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혹은 형용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라고 얘가 얘로 간주되다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outside mainstream 얘는 뭐 그냥 전명구로서 나타낸 것 뿐이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전명구 확인하셨으면 뭐다? considered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 비록 그들의 예술 작품이 outside mainstream 이거 이런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거나 outside mainstream을 이거 무슨 뜻이지? rebellious 반항적인이라는 뜻이야. 이게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던 얘기야. 예전에 모의고사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마케터들이 레벨이 누구냐면 저항자들이잖아.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메인스트림을 이렇게 막 꼬드기는 방법, 마케터들의 방법이야. 뭐가 있냐면 뭐 쌤이 그때 예시로 든 게 뭐 스포츠 브랜드를 사고 싶어 해. 근데 나는 남들 다 하는 거 싫어해. 메인스트림들 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야 그럼 마케터들이 이래. 야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럼 뭐 남들 다 하는 거잖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뭐 언더아머 어때? 이러면 언더아머는 약간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그 흔한 느낌은 아니면서 동시에 메인스트림 브랜드는 또 아닌 것 같은 뭔가 나만이 갖고 있는 막 그런 브랜드 혹시 아세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가져다 주는 게 주류야, 주류. 근데 아웃사이드니까 그걸 벗어난 거니까 반항적인 것으로서 간주되는 거야. 비록 그런 메인스트림, 주류 밖에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지라도, 즉 반항적인 것, 즉 거부하는 요소로서 작용될지라도 그들의 생각들 자체는 어때야 돼? Bright and innovative. 결국 뭐와 뭐 사이의 대조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 메인스트림과 이 Bright Innovate와의 반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더우 체크가 되셔야겠죠. 항상 요거랑 비교되는 건 누구요? Despite라는 전치사 있죠?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맨홀 뚜껑도 which we can see on any city street, 어떠한 그 도시 거리에서 볼 수도 있는 그 맨홀 뚜껑도 changes, 바뀝니다. into 뭐로 바뀐대? 아까 turn into 기억나? turn 동의어가 change였잖아. 그치? change into도 마찬가지야. 주어가 into 뒤에 있는 명사로 바뀐다. 파인애플로 바뀌어. 뭐와 함께? 옐로우 페인트와 함께. 그런 예술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예술. 도시를 캔버스로 보고 있는. 쌤 인스타그램 하는데 거기 그거 너무 잘 그래. 그 사람은 그 배경 그 조그만 사진 조그만 종이에다가 뭐지? 그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 뭐 나무가 이렇게 종이를 핀셋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뭐 아파트 뭐 나무들이 있어. 여기 뭐 길이 있어. 근데 이 사진 때문에 카메라 앵글상 여기가 가려지잖아. 하얀색으로. 이 하얀색에다가 그 아파트랑 똑같이 그리는 거야. 나무들을 이렇게. 오, 그거 너무 예쁘더라. 그치? 뭐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야야야야, 요거 함축적 의미 꼭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would have thought of, 누가 생각할 것입니까? 라는 뜻이야. using, thought of ing. 누가 train tracks가 뭐야? 기차로죠? 기차 철로를 뭐로서 생각하겠습니까? music street, 이 music sheet, 이 악보죠, 악보. 누가 철로를 악보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이 속뜻은 뭐야, 얘들아? 여기 써있네. 아무도 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씁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독창적인 것입니다. 라는 거죠. Green frog, 초록색 개구리가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그 개구리가 were lifting the road, 길 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이고, and ranking fallen leaves underlit, 그 도로 아래에 떨어지는 나뭇잎, 이런 것들이 raking,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treet, 도로는요, comes, 어디에서 오게 된다? comes alive and tells. 여기에 comes는 tells와의 병렬이고, 두 번째 comes 다음에 지금 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for alive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그렇듯 여러분들이 자동사, comes 같은 자동사를 보시고 형용사를 보신다면 결국 그 형용사의 정보는 누구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주어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도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게 되며 우리에게 뭘 말해줘? 놀라움을 느끼는 이야기,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죠. 놀라움을 느끼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장 끝나고 뭐 나온 거야? 분사구문 나온 거죠. energizing, energize. energize도 여기 접속사가 있다면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접속사가 생략된 모양인 거 보니까 주어도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에너지를 주면서 누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are
leading busy lives in the bleak and the environments. 이런 환경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리옹이라는 프랑스의 어떤 도시도 뭐 때문에 유명해? 이런 murals, 벽화 같은 것들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는 또 두 번째 도시 이야기. 벽화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뭐 맨홀 뚜껑, 도시의 어떤 모양새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도시는 그리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방문객들을 뭐로? Storytelling murals, 이야기가 있는 벽화 같은 것들로 그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Scattering, scattered 하게 되면 앞에 도시가 역시나 분사 구문은 계속 주어 정보니까 여기서는 앞에 있는 명사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urals를 꾸며주고 있는 게 scattering, scattered, murals는 흩어뿌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니까 all around it, 그 도시 모든 주변에 흩어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어떤 도시. 미안.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거 빼셔도 되고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with 문사 구문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murals가 모든 곳에다 흩어뿌려져 있으면서, 수동 관계인 건 똑같아요. 수식어든 with 문사 구문이든. 그래서 at a glance, 처음에 볼 때는 there seems to be, 항상 그렇듯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그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와의 수일치가 베이스가 되셔야 되겠죠, 항상. 근데 이 비동사라는 게 우리가 am, are, is, was, were 이런 걸로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지금처럼 can be라든지 seem to be라든지와 같은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를 보시고 수일치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to be가 있어도. 그래서 항상 there 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우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있었다,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셔야죠. 처음에 볼 때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 어떤 건물이요? That lines, stairs on the mural above. 그 위에 벽화 속에 계단들이 그 라인들, 줄지어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이 라인이 동사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buildings와의 수일치가 베이스가 되셔야 되다 보니까 복수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 however 뒤에도 이제 우리가 대조격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프랑스는 이런데, 하지만 그 그림 자체가 또 어마무지하게 큰 벽화다 이거야. 그리고 있는 그려진, 벽화는 또 그려진 거니까 PP가 되셔야 되겠죠. 어디 위에? 건물 벽 위에 그려진 벽화. 우리가 벽 위에 그려져 있다라는 그 온의 개념을 잘 챙겨 두셔야 돼요. 항상 그렇듯 벽화라는 것도 건물 옆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시계도 그렇지만 벽 위에 붙어 있는 거야. 온이라는 개념이 접촉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it looks so real, really. 자, 이 형식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거는 실제로, 너무나 실제로 보여서 또 쏘된 용법, 또 후에버 말해본 또 나왔다. 뭐로? happens to see. happen to 동사 원형은 우연히 뭐뭐하다. 동사구로 외워 두셔야 돼요. 그 뮤럴을 우연히 바라본 사람이 되겠죠. 사물이 역시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네. 사람 사물 차이니까. 그치? 그것을, 그 뮤럴을 너무 실제적이어서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may be tempted, 유혹을 느낍니다. 유혹을 줍니다. 이게 감정 동사니까 뭐뭐 하는 유혹을 느끼다가 되겠죠. To take the steps up, 거기에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visit with those painted men and women, 그 그려진 남성과 여성들, 그려진 남성과 여성들과 함께 방문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 Living canvas, 살아있는 캔버스. 어디에? 도시에 있는. 길거리 예술에 있는. 길거리 예술이 이게 breathing into cities. 도시에 뭐를 불어넣고 있다? breathing life into 하면 활력을 불어넣다야.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알아두면 해석이나 제목이나 주제 찾는 데 있어서는 전혀 위화감 없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의외로 좀 길었죠, 그죠?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are not magicians. 그래, 마법사가 아니에요. They are, 그들은 필자가 말하고 싶으면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핵심 요지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Like you and me. 당신과 나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며 only difference,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야? That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new perspective, 기억나? 그렇지? 그 단어를 그냥 new things로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어디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안에서요? 그들 스스로 안에서, 그들 안에서. 항상 그렇듯 주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니네 이거 많이 저기 하시는 게 개념은 이래. 항상 그 주어가 하는 행위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할 때 셀브스를 쓴다라는 얘기야. 셀프나 셀브스를 쓰는 거야. 그치? 이게 제기대명사인데 항상 그렇듯 우리가 themselves냐 them이냐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동사만 쫙 보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지 해서 얘와의 관계를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동사의 주어를 먼저 찾아주시고 걔와의 동일 대상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제기대명사와 일반 목적격 대명사의 차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어디 안에서? 그들 스스로 안에서 찾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복수명사가 따로 앞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과 그들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한다. They seek to make. 그들은 추구한다. 뭐 하기를? Make connection. make connection 자체가 연결하다, connect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onnection, 연결을 만들려고 추구하는데 어떤 연결이요? That have never made, been made. 역시나 주어가 누구야? 앞에 있는 connection과의 능수동 관계니까 have pp는 능동이고요. have been pp가 수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connection은 지가 그래서 have made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목적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동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연결되어지게 되는 그들은 계속 그런 연결을 한 번도 연결되어져 본 적 없던 연결성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these reasons, 이것도 연결 포인트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죠. 연결사 추론 문제가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연결사가 있는 구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돼? 앞문장과의 연결관계를 꼭 이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can see the expressive, creative, 그러니까 이런 표현적인 창의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 어디에서? 많은 다양한 예술적 형태에서. In everyday object, 일상생활 물건에. We se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일상적 물건들을 항상 다양한 많은 형태들의 이런 표현적 창의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이유 때문에. 역시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이기 때문에 as a result, therefore, thus, hence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자, 누가 알겠습니까? 즉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소리죠. You can be inspired가 되겠죠. 네가 영감을 또 역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요약문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다? 관찰을 하는데 관찰자들이다. 뭘 가진? 예리한 시야를 가진. 그리고 try to make new connection between things. 그 새로운 것들, 예리한 시야를 통해서 얻은 것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성을 하려고 노력한다. 만들려고. 창의적 예술 작품은 만들어지게 돼. 뭐로부터? 일상의 것들로부터. 뭐와 함께? 약간은 좀 twisted approach. 여기에서 말하는 twisted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새로운, 그치? 독창적인, 창의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 5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